안녕. 오늘은 학개론 제4편 1장부터 진도 나갈 건데, 오늘은 책이 읽고 싶은 날이어서 본문 1장부터 쭉 읽을게. 제4편 부동산 정책론 제1장 부동산 정책의 의의와 기능. 부동산 정책은 인간과 부동산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공적 개입이라 할 수 있다. 즉, 부동산 정책이란 바람직한 부동산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부동산 대책의 결정 및 운용에 관한 정부의 공적인 계획이나 실행 행위를 말한다. 부동산 정책의 목적은 사익성보다는 공익성 추구에 있으며, 최근에는 사익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키고 이를 절충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다. 부동산 문제의 개념과 특징. 부동산 문제의 개념과 발생 원인. 부동산 문제란 인간과 부동산과의 관계 악화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말하는데, 이에는 토지 가격이 합리적 가격 이상으로 급등하는 집가고 현상, 난개발 환경 파괴의 문제, 비효율적인 토지 이용의 문제, 부동산 투기의 문제, 주거의 수준이 낮거나 주택 공급이 부족한 현상 등이 있다. 이러한 부동산 문제가 발생하면 사회의 전체적인 만족도, 즉 사회적 후생이 감소된다. 발생 원인. 부동산 특성에 따른 부동산 문제의 원인으로 부등성으로 인한 공급 제한, 개별성으로 인한 물리적인 대체 불가능, 부동성과 인접성으로 인한 가로 열고 마이너스 가로 닫고, 부의 외부 효과에 따른 비효율적인 토지 이용 등이 있다. 부동산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과 부동산과의 관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듯이, 부동산 문제 또한 토지의 자연적 환경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인문적 환경의 변화와 결부되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있다. 따라서 부동산 문제의 발생 원인은 부동산을 둘러싼 자연적, 인문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경제 성장과 높은 인구 밀도, 인구의 도시 집중화 현상, 핵가족화 등에 따른 주택 수요의 증가, 비효율적인 토지 이용, 소득 불균형의 심화 등이 부동산 문제의 발생 원인이 되고 있다. 부동산 문제의 특징, 악화 성향. 부동산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효과가 연쇄적으로 파급되어 더욱 나빠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악화 성향의 문제는 부동산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사전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한다. 토지 투기 방지 대책을 소홀히 하면 토지 가격이 급등하여 국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토지 이용 계획과 토지 이용 규제를 소홀히 하면 스프롤이 확대될 수 있다. 주택 공급을 시장 기능에 맡겨두면 주택의 양적, 질적 문제가 악화될 수 있다.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을 위한 정책을 소홀히 하면 각종 투기와 거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비가역성. 어떠한 문제가 한번 악화되면 이를 완전한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한번, 비가역성. 어떠한 문제가 한번 악화되면 이를 완전한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가가 폭등하면 폭등한 지가 수준에 의하여 경제 상태가 형성되며 이를 과거로 환원하기에는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다. 도시계획, 토지 이용 계획, 도시개발 등이 한번 잘못되면 이를 과거로 환원하여 다시 시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어떤 지표의 토양을 파괴한 경우 이를 인위적으로 환원하는 것은 어렵다.
건물을 잘못 건축한 경우 이를 철거하고 다시 건축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렵다. 지속성. 부동산 문제가 시장의 흐름과 함께 계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희소성의 특성이 있는 토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토지 시장의 수급 불균형 현상을 지속시킨다. 토지 이용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는 필연적으로 지속성을 갖는다. 복합성. 부동산 문제가 내포하고 있는 요소가 다양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하여 부동산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해결 수단의 다양성이 요구된다. 즉,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 현상의 일부분으로서 법률적, 가로 열고, 제도적, 가로 닫고, 경제적, 기술적인 측면 등이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그 문제가 복잡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해결 수단의 다양성.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조세제도, 금융지원 및 규제, 정부 재정, 공공주택 공급, 택지 공영 개발, 토지 이용 계획, 부동산 가격 공시, 토지 수용 등의 다양한 대책이 요구되므로 부동산 정책은 종합정책의 성격을 강하게 지닌다. 부동산 정책의 의사결정 과정.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개입이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 가로 열고, 인지, 가로 닫고 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중요한 지문이니까 다시 한번.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개입이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 가로 열고, 인지, 가로 닫고 하는, 파악하는, 인지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순서를 보면 첫 번째 부동산 문제의 인지, 그 다음 단계 문제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 그 다음 단계 여러 가지 대안의 작성 및 평가, 그 다음 단계 최적 대안의 선택, 그 다음 부동산 정책의 집행, 그 다음 부동산 정책의 평가 단계 순서로 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가 부동산 문제의 인지 내지는 부동산 문제의 파악, 이거를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부동산 문제의 인지가 뭘까? 정책이란 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동산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고, 두 번째 단계, 문제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 인지된 부동산 문제에 대하여 그 원인이 무엇이고 어느 지역에 어떠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의 구체적인 현황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종합적, 과학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세 번째, 여러 가지 대안의 작성 및 평가.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 작업이 끝난 다음에는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광범위하게 작성하고 각 대안의 장단점, 한정된 자원 배분의 효율성, 문제 해결의 공헌도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최적 대안이 무엇인지를 모색하여야 한다. 즉, 이 단계는 정책의 계획 수립 과정이라 볼 수 있다. 4단계, 네 번째, 최적 대안의 선택. 각 대안의 평가가 끝나면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이라고 판단되는 최적 대안을 의도적으로 선택한다. 선택된 최적 대안에 대하여 최종 확정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각부, 정당,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 조정하고 입법을 요하는 경우에는 국회 의결을 거쳐 공포함으로써 확정한다. 다섯 번째, 부동산 정책의 집행. 부동산 정책의 집행을 능률화하기 위해서는 정책 목표를 확실히 하여 충분한 자원의 지원을 받고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정치, 경제 및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선택된 대안을 적시에 집행하여야 한다. 여섯 번째, 부동산 정책의 평가. 부동산 정책 과정의 최종 단계는 정책의 평가 단계로서 집행한 정책이 제대로 수행되었는지 이것을 평가한 이후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을 재수립하여 재실행하게 된다.
즉 부동산 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도 피드백 원리가 적용된다. 또 정부의 시장 개입 이유, 다른 말로 부동산 정책의 기능인데, 이것은 정부의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한다. 그 사회적 목표는 형평성일 수도 있고 효율성일 수도 있으며 그 밖에 다른 목표일 수도 있다. 정부의 시장 개입 이유나 그 목적은 시대적 상황이나 경제 환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은 시장 기구가 스스로 형평성을 달성하기가 어렵고 또한 불완전한 시장이어서 효율성을 제고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 첫 번째, 형평성 측면의 정치적 기능. 동그라미 1번,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주거복지 증진의 관점에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사회적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한 정치적 기능이다. 동그라미 2번, 소득에 따라 차등 과세, 괄호 열고 누진세 적용, 괄호 닫고. 차등 과세를 하는 등 소득 재분배 등을 위하여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것도 형평성 측면의 정치적 기능으로 볼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공공성이나 공익성의 관점에서 토지 공개념을 구현하는 개발 이익 환수 제도나 토지 거래 허가 제도를 시행하는 것도 형평성 측면의 시장 개입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시장의 효율성 측면의 경제적 기능. 동그라미 1,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한 부동산의 특성으로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균형 가격이 성립하지 않으며 부동산 가격이 수요와 공급을 효율적으로 조절하지 못한다. 환원하면 부동산 시장은 가격 기구가 자원을 효율적, 괄호 열고, 최적, 괄호 닫고, 으로 배분하지 못하고 그 결과 사회 전체 구성원이 후생이 감소하는데 이를 시장 실패라 한다. 다시 반복해서 부동산 시장은 가격 기구가 자원을 효율적, 최적으로 배분하지 못하고 그 결과 사회 전체 구성원의 후생이 감소하는데 이를 시장 실패라고 한다. 동그라미 2, 시장 실패란 어떠한 요인에 의하여 부동산 시장 기구가 자원의 적정, 괄호 열고 최적 내지는 효율적, 괄호 닫고 적정 배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지 못한 상태. 다시 한번, 시장 실패란 어떠한 요인에 의하여 부동산 시장 기구가 자원의 적정 내지는 최적, 효율적 배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하여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경제적 기능이다. 즉 최적, 괄호 열고, 균형, 괄호 닫고, 즉 최적 생산량이나 균형 생산량이나 최적 소비량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입하는 경우로 부동산 시장의 불완전성은 정부의 시장 개입의 명분을 제공한다. 여기서 용어 정리 하나 하고 갈게. 소득 재분배란 무엇인가? 정부가 계층 간 불균등한 소득 분포를 수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 증여세는 사회 계층 간 소득 격차를 좁히는 기능이 있다. 다시, 소득 재분배란 정부가 계층 간 불균등한 소득 분포를 수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 증여세는 사회 계층 간 소득 격차를 좁히는 기능이 있다. 소득 재분배. 이번에는 시장 실패의 원인, 별표. 1번, 불완전 경쟁. 독점이나 가점 기업은 생산량을 적게 조정하고 높은 가격을 결정함으로써
높은 가격을 결정함으로써 이윤 극대화를 위하여 행동한다. 이러한 독과점 기업을 비롯한 불완전 경쟁 시장은 시장 기능에만 맡겨두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시키게 된다. 즉, 소비자 입장에서는 높은 가격을 지불하여야 하고 재화의 소비량도 줄어들게 되어 사회적 후생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즉, 소비자 입장에서는 높은 가격을 지불하여야 하고 재화의 소비량도 줄어들게 되어 사회적 후생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불완전 경쟁 시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따라서 정부는 독과점 기업의 가격 단합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하여 규제하고 있다. 두 번째, 규모의 경제. 기업이 생산량이나 판매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생산이나 판매 시설의 규모를 확대함에 따라 장기 평균 비용이 점점 절약 감소되는 현상. 다시, 장기 평균 비용이 점점 절약 감소되는 현상을 규모의 경제라고 한다. 이러한 규모의 경제 효과는 산업을 독점화하는 경향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를 비용 체감 산업이라 한다. 전력 산업, 통신 산업 등 비용 체감 산업이 등장하면 시장에 먼저 진입한 주로 대기업 등이 경쟁 우위를 가지게 되고 후발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켜 시장 구조를 자연 독점화시킨다. 즉, 생산이나 소비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되지 못하므로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된다. 다시, 생산이나 소비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되지 못하므로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된다. 지금 시장 실패의 원인, 첫 번째는 불완전 경쟁, 두 번째는 방금 규모의 경쟁했고, 세 번째 공공재. 공공재란 도로, 공원, 명승지처럼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재화로서 여러 사람이 소비하더라도 소비량이 줄어들지 않으며 가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소비로부터 배제되지 않는 재화를 말한다. 이런 거를 비경합성이라고 하지. 공공재는 시장 기능의 생산과 소비를 맡겨두면 무임승차의 문제, 다시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하여 사적 기업의 수익성 확보를 어렵게 한다. 따라서 공공재는 사회적인 적정 수준보다 더 적게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다시, 사회적인 적정 수준보다 더 적게 내지는 더 되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공공재 이야기하고 있어 지금.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공공재는 주로 공적 주체가 직접 공급하거나 민간 주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공공재의 특성은 비경합성, 비배제성의 특성이 있다. 비경합성이란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여도 경쟁이란 뜻이지 경합이 붙지 않는 특성을 말한다. 즉, 비경합성이란 어떤 특정 공공재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도 이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특성을 말한다. 비배제성, 특정 공공재의 생산과 공급이 일단 이루어지고 나면 생산비를 부담하지 않은 경제 주체라 할지라도 소비로부터 배제되지 않는 특성을 말한다. 다시, 비배제성은 생산비를 부담하지 않은 경제 주체라 할지라도 소비로부터 배제되지 않는 특성을 말한다. 공공재는 그 나라의 국민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함에 있어 비록 사용료, 가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없는 비배제성이라는 속성이 있다. 네 번째, 정보의 비대성. 불완전 경쟁 시장인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에 대한 정보가 불완전하고 비대칭적이므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되지 못한다. 경제 주체들이 접하는 정보의 양과 질이 서로 다른 경우 정보를 많이 보유한 주체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발생하고 정보가 부족한 주체는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걸 양심불량이라고 한대.
다시 정보 비대칭 다시. 불완전 경쟁 시장인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에 관한 정보가 불완전하고 비대칭적이므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되지 못한다. 경제 주체들이 접하는 정보의 양과 질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정보를 많이 보유한 주체는 도덕적 해이. 도덕적 해이가 양심불량이라는 뜻. 문제가 발생하고 정보가 부족한 주체는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한다. 도덕적 해이는 건물의 화재보험에 가입한 자가 화재 예방을 게을리하거나 화재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함에 따라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현상으로 이를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를 말한다. 또 역선택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가입 대상자의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높은 사고 확률을 가진 보험가입 대상자를 받아들임으로써 보험 재정이 악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즉, 정보가 부족하여 불리한 선택을 하거나 하지 않아야 할 거래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시 역선택, 정보가 부족하여 불리한 선택을 하거나 하지 않아야 할 거래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확인 예제 문제. 부동산 시장에서 시장 실패의 원인으로 틀린 것은 지금 하고 있는 거. 1번 공공재, 2번 정보의 비대칭성, 3번 외부 효과, 4번 불완전 경쟁 시장, 5번 재화의 동질성. 정답은 5번이지. 재화의 동질성은 완전 경쟁 시장의 요건이다. 완전 경쟁 시장은 가격 기구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균형을 달성하는 이상적인 시장 모델로서 시장 실패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와는 달리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시장 기구가 스스로 균형을 달성하지 못하므로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다음 5번째, 외부 효과. 외부 효과란 어떤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이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거래 상대방이 아닌 다른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도 이에 합당한 대가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다시 외부 효과. 이게 외부 효과에 대한 지금 읽어주는 이 지문이 온통 쥐레마시래, 교수님이. 이게 한 글자 한 글자가 바꾸면 너무 헷갈리기 쉬운 문장들이 많으니까 한 글자 한 글자 정확하게 기억해야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하고 중요하다고 하시니까 꼭 우리 기억하자. 외부 효과. 그래서 내가 한 글자 한 글자가 중요하니까 또박또박 읽어줄게. 외부 효과란 어떤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이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거래 상대방이 아닌 다른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도 이에 합당한 대가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외부 효과란 어떤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이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거래 상대방이 아닌 다른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도 이에 합당한 대가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외부 효과란 어떤 경제 주체의 어떤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이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거래 상대방이 아닌 다른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도 이에 합당한 대가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외부 효과는 생산 과정뿐만 아니라 소비 과정에서도 발생한다. 또한 외부 효과는 시장기구, 가격기구 밖에서 발생하므로 외부 효과 자체에는 가격이 형성되지 않고 시장 가격에 반영되지도 않는다. 정의 외부 효과. 정의 외부 효과는 가로 열고 플러스 이렇게 표시합니다. 정의 외부 효과의 현상. 주택시장에서 주거지 부근에 생태공원과 학군이 조성되면 주거지의 정,
플러스 정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이를 긍정적 이로운 이익을 주는 외부 효과, 외부 경제라 한다. 유리한 외부 효과라고 볼 수 있지. 그 다음에 정의 외부 효과의 개념은 한 경제 주체의 행위가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제3자에게 미치는 유리한 효과로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가져다 주어도 이에 대한 대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정의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재화나 행위, 예를 들어서 공원 등 공공재는 사회적인 최정량보다 더 적게 또는 더 과소하게 생산되거나 더 적게, 더 과소하게 소비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균형 상태가 아니므로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된다. 생산 측면으로 보면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작은 경우로 과소 생산되는 문제가 있다. 소비 측면으로 보면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큰 경우로 과소 소비되는 문제가 있다. 정부의 개입, 정부가 사적 주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세금 감면 등을 통하여 시장에 개입하면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즉, 정부는 사적 경제 주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정의 외부 효과를 발생하는 재화를 직접 공급함으로써 과소 생산이나 과소 소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균형 생산량과 균형 소비량을 맞추기 위해서, 즉 사회적 최적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다. 부의 외부 효과. 부는 괄호 열고 마이너스 괄호 닫고 마이너스로 표시합니다. 부의 외부 효과의 현상은 주택시장에서 주거지 부근에 쓰레기 소각장 등 유해시설이 설치되면 주거지에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이를 부정적, 해로운 피해를 주는 외부 효과, 외부 불 경제라 한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정의 효과, 이건 부의 효과지. 이건 부, 마이너스 부. 불리한 할 때 부의 효과, 외부 효과. 불리한 할 때 부의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의 개념은 한 경제 주체의 행위가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제3자에게 미치는 불리한 효과로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가져다 주어도 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가져다 주어도 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부의 외부 효과에 대한 얘기하고 있고, 예를 들어 공해를 유발하는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공해 기업이 화학 제품을 많이 생산함에 따라 주거지역 거주민들에게 의도하지 않은 공해나 환경 오염에 따른 피해를 주게 된다. 이러한 부의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재화나 행위는 사회적인 최정량보다 더 많이 내지는 더 과다하게 과잉되게 생산되거나 더 많이, 더 과다하게 과잉되게 소비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균형 상태가 아니므로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된다. 생산 측면으로 보면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큰 경우로 과잉 생산되는 문제가 있다. 소비 측면에서는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작은 경우로 과잉 소비되는 문제가 없다. 정부의 개입, 정부가 사적 주체에게 규제나 과징금, 환경 부담금, 세금 부과 등 이런 것들을 통하여 시장에 개입하면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즉 정부는 사적 경제 주체에게 주로 규제라는 수단으로 개입함으로써 과다 생산이나 과다 소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균형 생산량과 균형 소비량을 맞추기 위해서, 즉 사회적 최적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다. 시장 기구를 통한 외부 효과의 해결 방안. 코즈는 COASE, 코즈는 외부 효과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하는 이유가 사적 경제 주체에게 외부 효과와 관련된 재산권 등이 제대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는 재산권, 소유권이 적절하게 설정되면 정부의 개입 없이 시장 가구가 스스로
내지는 사적 경제 주체 간의 협력이나 교섭을 통하여도 외부 효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를 코즈의 정리라고 한다. 다시 정부의 개입 없이 시장기구가 스스로 사적 경제 주체 간의 협상이나 교섭을 통하여도 외부 효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를 코즈의 정리라고 한다. 적용 사례는 쓰레기 투기로 인하여 지역 사회가 피폐해지자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인 규범을 통하여 지역 사회를 다시금 쾌적하게 만들었다. 또 신축 공사장의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자 주민 대표가 건축회사 대표와 협상하여 보상을 받았다. 다음 현실 적용상의 문제점. 협상 비용이 너무 크면 처음부터 협상 자체가 이루어지기가 어렵고 부의 외부 효과로 마이너스지 부의 외부 효과로 인한 피해를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다음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주는 자와 피해를 받은 자의 협상 과정에서 법적 비용의 과다, 제3자라는 관계의 모호성, 진상조사 시의 어려움, 협상 능력의 차이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현실에서는 코즈의 정리를 통한 외부 효과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다시 한번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현실에서는 코즈의 정리를 통한 외부 효과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핵심 팁인데 외부 효과. 외부 효과는 좋고 나쁘고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최적 수준, 균형에 비하여 과소 생산, 소비되거나 과다 생산, 소비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외부 경제, 외부 불경제 모두 시장 실패에 해당이 된다. 정의 외부 효과, 이거는 외부 경제고 부의 외부 효과는 외부 불경제인데 정의 외부 효과, 이건 플러스로 표시되지, 속하는 것은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주는 행위나 행위. 과소 생산은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클 때, 예를 들어서 도로, 공원 등 공공재. 세 번째는 과소 소비.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작으면 초, 중 등 고등 서비스 등 이런 걸 뜻하는 거고, 보조금 지급, 규제 완화. 다음은 생산 소비 증가. 화살표로 다음은 균형. 최적으로 유도. 그 다음에 부의 외부 효과, 외부 불경제에 해당하는 것은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주는 재화나 행위, 그리고 과다 생산, 화살표, 다음은 사적 비용.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작을 때는 예를 들어서 공해 유발하는 화학 제품 등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부의 외부 효과에 해당하는 거는 과다 소비, 사적 편익, 그리고 과다 소비가 사적 편익과 사회적 편익 중에 사적 편익이 클 때, 예를 들어서 그거지, 흡연하는 거. 규제, 과징금, 환경 부담금 부과되고 생산 소비 감소되고 균형 최적으로 유도가 되고 님비 현상, 부정적 시설 개발 기피 현상이 생기고, 그래서 뭐 정의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는 나중에 표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 잠깐만. 정의 외부 효과와 부의 외부 효과는 모두 시장 실패의 원인이며 정부의 시장 개입의 근거가 된다. 최적 배분. 정부는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사적 편익과 사회적 편익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부동산 시장에 개입한다. 예를 들어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큰 경우에도 정부의 시장 개입은 필요하다. 이게 뭐냐면 최적 배분을 설명하는 거야. 최적 배분. 정부의 실패. 이거 시험 문제에 나온다. 예상 문제. 정부의 실패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위하여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였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정부의 개입이 시장 실패를 치유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진짜 그냥 정부의 개입이 시장 실패를 치유하지 못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치? 치유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감사하게 또 공부를 해야 되겠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자. 정부의 개입이 시장 실패를 치유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즉, 정부의 시장 개입은 사회적 후생 손실을 야기할 수도 있다. 정부는 부동산 자원의 최적 활동이나 최적 사용이나 최적 배분을 위하여 사회적 최적 수준만큼 생산되고 소비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하여, 즉 균형 생산량과 균형 소비량을 유도하기 위하여 부동산 시장에 개입한다. 그러나 정부의 시장 개입 결과로 최적 균형 수준을 더 벗어나게 되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 다시, 정부의 시장 개입 결과로 최적 수준을, 균형 수준을 더 벗어나게 되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정부의 시장 실패 원인으로는 시장 개입 과정에서의 재정 비용의 과다, 관료의 부정부패, 정보의 부족, 사적 경제 주체 간의 이해상충 등이 있다. 문제 하나 풀고, 외부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변수는 불변이라고 가정함. 1. 외부 효과에는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가 있다. 맞고, 다음 외부 효과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맞고, 생산 과정에서 외부 불경제를 발생시키는 재화의 공급을 시장에 맡길 경우 그 재화는 사회적인 최적 생산량보다 과다하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지문 진짜 길지. 생산 과정에서 외부 불경제를 발생시키는 재화의 공급을 시장에 맡길 경우 그 재화는 사회적인 최적 생산량보다 과다하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맞고, 토지 이용 행위에서 발생하는 외부 불경제는 토지 이용 규제의 명분이 된다. 맞고, 외부 효과는 어떤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의 의도적인 결과가 시장을 통하여 다른 경제 주체의 후생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B. 틀렸습니다. 외부 효과는 어떤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의 의도적인 결과가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시장을 통하여가 아니라 시장 기부를 해하지 않고 기부를 통하지 않고 후생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외부 효과는 어떤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시장 기부를 통하지 않고 거래 상대방이 아닌 다른 제3자의 후생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여기까지가 제1장이었습니다. 1, 2, 3, 4장 나눠서 할게.